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주식회사 공생도시상권재생연구소의 강원수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리 상인 공동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추진 방향에 대한 부분들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강의 장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공한 곳의 주 요인으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이 결국 상인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혼자서는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씩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역량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상권 활성화가 빨리 도착하기도 하고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상인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 부분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형 상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현재 띠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역 주민들을 단순히 주민으로 보시고 상품을 거래하는 그러한 장소로서 이 상권 그리고 상점가를 이해하셨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전통적인 기능, 경제적인 기능 이 부분 중요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민이 사랑하는 상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형상의 근간이 되고 그리고 지역 문화의 형성의 그 주축이 되는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러한 상점가의 특별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상점가, 상권으로 이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고 도시재생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통 상권의 그 활성화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지원이 됐고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휴먼웨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 세 가지가 균형 감각 있게 단계별로 잘 진행이 되셔야 합니다. 휴먼웨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상인 역량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각종 경영, 마케팅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가로 환경 정비나 간판 정비와 같은 하드웨어도 같이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성장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곡동 상권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러한 상권입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대략 한 45% 정도가 여러분 상권을 금곡동 주민들이 찾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구매도 하고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품을 거래하고 매매하는 그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생태계와 호흡하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의 중심 장소로 여러분이 점점 그 기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최종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 부분 비대면 구매 행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곡동 상권에 계신 일반 소상공인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권이 앞으로 외부 고객을 더 많이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상권, 지역 주민들이 자랑하는 상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실천 의지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단순히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같이 살아가는, 소통하는 그러한 지역 주민,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러한 강한 연대와 공동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외부 고객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상당 부분 상인 입장에서 싫어하고 위협적 요인으로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사실 입점을 반대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지역 주민들은 어떨까요? 지역 주민들은 환영을 할 겁니다. 그죠? 내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망원시장 경우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서서 동참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한 상당히 보기 드문 사례를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전통시장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소통을 했고 이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 시장이 무너지고 없어지면 자기 생활에 상당 부분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했던 겁니다. 제가 과거에 있던 성남시 사례를 보면요. 그 당시에도 메르스가 터졌을 때 2015년입니다. 그때에도 지역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몸소 먼저 나서셔 도움을 드렸던 그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시 그 상권으로 지역 주민들이 오게 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소통 속에서 이 시장을 그리고 이 상권을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사랑하게 되더라. 그러한 결론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 잊지 마시고 적극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상점가가 많은 부분 쇠퇴한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들을 우리보다 더 빨리 이렇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결국 내놓은 방안들의 핵심은 지역에 밀착된 그러한 상점가로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뭘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살피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상점가 상권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많은 부분 해결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이 사는 데에는 쇼핑을 대행해 준다거나 가까운 근거리 배송을 해 준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혼자서는 아마 어려우시니까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이 사는 그러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아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곳, 잠시 아이들을 맡아서 케어해주고 그 시간 동안에 엄마들이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상권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도시재생에서 이런 근린형 상권에 대한 중요도를 실질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활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남대문이나 동대문 이런 대형 상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상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상권의 어떤 활력이나 활성화를 사실 빠르게 개하는 도모하는 그런 방안이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축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다음에 휴머니어적인 거,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거. 이 세 가지를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도입하고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실현시켜야 상권 활성화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 축제와 관련된 거, 상점가 축제, 그리고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객을 위한 쿠폰, 고객 관리 서비스, 그리고 판촉 이벤트, 뭐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휴머니어입니다. 여러분들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다 모여서 이런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각종 논의들도 자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한다, 혹은 도시재생 사업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아마 주차장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급히 조성되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그러면 확보되면 여기가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되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그 시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 볼까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인분들이 거의 다 쓰십니다. 고객이 될 주차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잘하는 시장은 그 확보된 고객 주차장을 고객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들을 다 비워둡니다. 그리고 그분들 쿠폰을 이용해서 얼마 이상 사시면 주차료를 대납해 준다. 이런 정책들을 상인의 전체 공동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는 시장과 안 되는 시장, 똑같은 주차장을 갖다 놓고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곡동 상권을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축을 단계별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장을 시켜야만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많은 여타 상점가나 전통적인 상권에서 보면 하드웨어만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휴머니어적인 사람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상인이 결국에는 매출의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남들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하시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들을 갖다 놔도 어떤 시설을 완비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소구력을 발휘할 수 없고 여러분 실질적인 매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요, 그리고 그 환경정비 사업이든 하드웨어 사업은 고객을 모이게 할 수 있고 집객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방하고 신기하고 특색이 있으니까 찾아는 올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고객의 지갑을 여는 단계,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상인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상품의 질, 가격, 서비스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아마 상인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많은 부분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동참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 아마 매출을 올리실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고 자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푸념하시고 불만을 가지신 상인분들도 반대로 많은 부분 제가 경험을 해 왔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시장이나 상점가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게 상인의 참여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인 공동체의 역량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요. 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같이 모여서 이런 교육, 상인 교육을 참여하시고 거기에서 얻으신 그러한 지식을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교육 받으러 와라 이러면은 대부분 나 혼자 장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많이 대십니다. 힘들다, 어렵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듣기 전의 생각과 듣고 난 이후의 생각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많은 상인분들이 듣기 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자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듣기를 잘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 증가, 고객 증가, 고객 만족도도 증가하고요. 상인 자신감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영업 기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준 건 상인들의 자신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 조금만 하다 그만둘래. 이러다가 내가 오래 못 가지. 혼자 좌절하고 힘들 때 실질적으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개선하면 되겠다. 라는 긍정적인 힘, 그리고 자신감을 획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 역시도 긍정적으로 자기가 파악했다는 겁니다. 이 긍정적인 힘이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상인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교육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사실 큰 투자입니다. 2시간이든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다고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백종원의 골목상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늘 공통된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 준비도 안 돼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교육을 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창업하시는 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꼭 교육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곡동 상권이 많은 부분 개선이 될 겁니다. 환경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이 좋은 환경을 여러분 그리고 주차장도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옆에 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지역 주민과 우리 상권이 어떻게 지금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소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소통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이 과연 원하는 게 뭔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곡동 상권 활성화의 최종 방향에 대한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게 결국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매출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곡동 상인회, 홍유령 상점가 상인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이셔야 되고요. 앞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나 그리고 남양주시 그리고 경기도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접하실 수 있고 경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 그리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들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인 공동체가 분명히 결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모이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재작년 홍유령 상점가 상인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고 아직까지는 힘이 약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똘똘 뭉치시고, 그리고 지원받거나 여러분 스스로 펼치시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에 개별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많은 부분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케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힘든 코로나 전국 위기를 여러분들 슬기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똘똘 뭉치는 그런 강한 의지로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동 상인의 화이팅!